깜짝아. 깜짝아. 즐거운 주말도 보내고 계십니까? 콩가루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들 뭐 일어나셔서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하시겠지. 뭐 왜냐면 뭐 부지런하게 어디 주말에 놀러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떠나셨을 거고. 아 그쵸. 지금 10시니까. 이제 늦지막히 주말이니까 좀 여유 있게 시간 보내자 하신 분들의 보시겠지. 주말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원래? 그러니까 콩가루가 만약에 없다 있다 상관없이 보통? 시간은 일어나 시간은 똑같아. 그래. 7, 8시. 저보다 늦게 일어나시네. 그래?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 저 막 6시, 7시 사이에? 6시,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6시, 7시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8시쯤 돼요. 비슷하네 그러면. 아니, 아직 젊으신데 왜 그렇게 아침잠이 없으시지? 근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아침에 한두 시간이 전 너무 좋아요. 아 그렇지. 저는 침순이거든요. 집순이가 아니라 침순이. 저는 딱 깨면 바로 일어나는데. 그래? 좋다. 네. 어떻게 그게 돼요? 침대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바닥에서 자서. 왜 바닥에서 자요? 왜? 몸이 개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편해서 일어나는 거야? 바닥에 그 매트리스를 깔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처음에는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애가 이제 자꾸 깨잖아요. 새벽에 엄청 힘들지. 자주 깨고 하니까 제가 한 100일 때까지 100일이었나? 아무튼 또 뭐 새벽에 이제 와이프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같이 분유도 먹이고 막 이렇게 착한 아빠예요. 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운전하다가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어. 잠을 못 맞아. 자갖고.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보더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저를 이제 따로 자게 격리. 해줬어요. 어. 네. 그래갖고 그 무슨 매트리스 같은 거 사갖고 또 텐트가 있거든요. 저를 위한 텐트. 그거 되게 좋아요. 그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그냥 이렇게 요렇게 생긴 텐트인데 그 안에서 자잖아요. 되게 이렇게 뭐 포근하고 되게 좋거든요. 애기들 그 침대 모기장 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거기서 자면은 뭐지? 되게 포근하고 되게 좋고. 뭐야? 집에 뭐 그런 게 있나? 왜 그렇게- 옥탑방 같은데 사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해놓으세요. 실내 집 안에 텐트? 텐트를 쳐놓고 맞아요. 그 안에서 아늑함을 느끼는 거지. 그거 되게 좋아요. 특히 그래요? 막 겨울에 이런 때는 따뜻하죠. 방한 텐트랑 같은 거야? 따수미. 제 텐트는 따수미인데. 저렇게 애기들용은 되게 귀엽게 생기고 어른들 건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네, 아무튼 그거에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맞아요. 딱 그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거야? 되게 어. 공주님 방 같은 데서 아니 주무세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회색으로.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왔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크고 나서는 다시 이제 같이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애를 재울 때 보통 이제 애가 자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재우는데 제가 먼저 맨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막 제가 코를 엄청 고니까 애기 못 자잖아 그러면. 아빠 나갔으면 좋겠다. 아빠 꺼져라. 아빠는 따로 자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그게 지금 거의 6, 7년 정도 이어진 거죠. 아니 또 어쩔 수 그거야 없나 뭐 애 있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럼 아니 더 말이 안 되잖아. 저 포근한 데서 안에서 더 뒹굴뒹굴하면 더. 근데 이제 뭐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아이 등원을 제가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했어요. 와이프가 어떻게 너무 그래? 너무 신기하다. 힘드니까 제가 아침 준비를 해서 밥 이제 같이 먹고 대단하죠. 등원 말도 안 그러니까 돼, 그 진짜. 시간 동안 이제 와이프는 씻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차 타 보내고 이제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는 이제 눈을 딱 뜨면 한 7시쯤 깨거든요. 밥하자 그러고 일어나는 거구나. 와. 그렇죠. 제가 이제 근데 밥을 보통 해야 되니까. 맞벌이 가정의 루틴 아니에요? 이게 뭐 육아를 분담하는 수준이?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평일에 아들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는 늦게 자처하신 거구나. 뭐 자처까지는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를 더 좋아하나 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런 뭔가. 것도 있고 근데 하지만 코를 고르라서 같이 자는 건 여전히 싫어하고 제가 무슨 영상 같은 걸 봤는데 네. 엄마, 아빠, 그다음에 강아지들, 애기 뭐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일어나서 잠깐 나가요. 아무도 안 쫓아오고 다 개도 심지어 그냥 다 누워만 있어요. 아빠가 잠깐 나갔다 이제 부엌 같은 데 갔다 오잖아요. 다 와. 아무 미동도 없어 엄마까지. 근데 엄마가 딱 이러니까 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걔랑 아이랑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따라. 너무 웃겼어. 근데 그거는 진짜 개들이 그렇게 서열을 정확히 안다더라 진짜.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런 영상을 아니지만 반려견들 영상 보면
아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소파 자리 안 비켜주는 분들도 많잖아. 아빠가 들어오면 보통 이래 누워서 이제 뭔지 아시죠? 꼬리만 탁탁탁탁 이렇게 합니다 보통. 갑자기 왜 이렇게 남편들 불쌍해지냐? 강아지들이 귀신같이 서열을 알아서 집 안에 꼭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을 한 명씩은 둬요. 오, 그게 이제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죠. 자기 그래? 밑에 한 명을 둬요. 나쁜 새끼들이네. 너무 신기하죠. 이런 기회생. 그리고 또 아빠야. 아 진짜 짜증나게. 이런 새끼들이 있나 진짜. 자기 꼴찌는 아닌 거지. 오, 그래? 너무 귀엽죠. 뭐야 귀여워 그게. 전 제가 꼴찌거든요. 우리 개들 다 저를 무시해요. 너무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오, 되게 황당하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짖어요. 귀여워. 그렇게 평일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찍 딱 깨고 네. 솔직히 주말엔 저도 좀 쉬고 싶죠. 음.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자다 보면은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일어나갖고 제 방으로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귀여워. 네, 귀여운 그래서 제 소리다. 앞에 딱 누워서 아빠 놀자.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이제 주말에도 텐트를 안에서 잠글 순 없어? 그게 이렇게 뭐야? 들면 되는데 뭘? 아니 바로. 자물쇠를 달면 되잖아. 아유. 그렇게 혼자만의 공간 필요해요. 아니 그 밖에다 걸어. Do not disturb 이렇게 호텔 가면 있는 거 있잖아. 그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아들이 평일에는 이제 8시에는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 그 밥을 먹고 등원을 하는데 잘 못 일어나요. 유치원 애들은 맞아. 아침잠이 많으니까 또. 토요일에는 7시에 눈을 떠요. 고향 놈이네. 학교 안 가는 날이라. 혼나야겠네 우리 수호.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아무튼 뭐 근데 왜 아이들이 막 아빠 막 뛰어와가지고 아침 눈 뜨자마자 얼굴 앞에서 막 애교 부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연애 때 여자친구들이 이제 그러던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럼요. 타닥 달려 제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딱 누워서 저를 보지도 않아요. 놀자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말투도 아빠 놀자 이게 아니야. 옆에 딱 누워갖고 놀자 이래. 남자답네. 그럼 저도 이렇게 쓱 일어나는 거죠. 플레이메이트처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막 귀엽고 그렇긴 한데 막 이렇게 애교가 있진 않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진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사정도 있고 또 본인이 뭐 말한 것처럼 밤에 워낙 늦고 일 많이 하고 뭐 하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고 이런 것들도 뭐 좋게 봐서는 부부가 이렇게 평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전업주부로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이들 보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된다. 내지는 플러스 그러니까 일이 좀 많은 경우 남자분들 특히 이제 젊었을 때 상대적으로 회사에서 뭐 직급이 높지 않고 그랬을 때는 회사에 뺏기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도 너 주중에는 애 못 봤으니까 주말엔 네가 다 봐.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가끔 요즘 참 젊은 남편들 고생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솔직히. 근데 결혼해서 그렇게 기브앤테이크로 할 거면 결혼을 왜 하나 싶네요.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어 보여. 그래서 결혼을 못 했나 봐요. 근데 겨들성도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아이를 낳고 이제 일주일 내내 그 월화수목금을 아이를 보다가 토일도 보려고 하면 지금 같은 마음을 잘 안 먹게 될 거예요. 힘드니까. 저 들으면 화가 날까요? 네, 화가 날 수 있고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제 밖에서 일을 한다고 육아를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아니라고.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칼같이 막 똑같이. 시간을 나눠서 요즘 근데 사실 퇴근하면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봐 이렇게 가버리면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럼 와이프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솔직히 남편이 더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 좀 위하는 척도 좀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빠가 이제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좀 힘들어도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이게 하는 맞아. 거지. 사실 피곤해 죽겠는데 놀기도 싫고 그러면 그냥 애가 노는 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 애 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글 본 적이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평일 내내 아이를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하루 이제 남편이 보는 날인 거야.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카페에 데려가서 애 유튜브 보게 하고 자기 핸드폰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아내가 화가 나서 글을 올린 거지. 이게 맞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좀 안 되죠. 그거는 아니죠. 근데 참 왜
쉽지 않다. 말씀 끊어 죄송한데 왜 그게 아니냐면 그 아이는 사실은 아빠랑 토요일 일요일에만 놀 수 있는 아이일 확률이 높고 그러면 되게 오래 기다렸을 텐데 아빠랑 놀고 싶어서. 맞아. 왜냐하면 저도 제가 월화수목금은 이제 너무 바빠서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월화수목금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되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아빠랑 막 놀 생각이 엄청 들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난 진변이 저런 얘기할 때마다 상당히 걱정돼. 왜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제 아빠는 본 채도 안 하고 가시고기 진짜? 가시고기 얘기하는 건가? 그 가시고기 뭐 저렇게까지 책이 있잖아요. 가시고기 막 엄청 저렇- 아들 저렇게까지 아들한테 절절내다가 또 아들 자식들 위해서 어떡해. 그랬다가 이제 암 뭐, 걸려서 아빠 죽고 막. 소 닭 보듯이 하면 얼마나 또 징징거릴까. 자 근데 네. 중요한 건 저는 뭐 제가 막 아들 너무 그러니까 막 댓글 중에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왜 모르겠어요. 싫어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지금이라도 오. 아들이랑 잘 지내고 이 아까운 시간을 좋은 기억을 많이 쌓고 해야죠. 너무 좋은 마인드다 진짜. 아니 진짜 돌아오지 솔직히 않잖아, 그 나이 때그 저만 귀여움이. 해도 제가 사춘기 지나고 뭐 그런 때 뭐 부모님이랑 그렇게 살갑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제 아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 알고는 있죠. 그럼 됐어. 다만 그게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사실 그걸 모르고 뭐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사실 사춘기가 와야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이 너무 귀엽고 지금이 사실 제일 저는 너무 이쁘고 그럴 제일 때라서 이쁠 때죠. 예. 아. 그 근데 사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내가 이제 부부간에도 너무 따지는 거 많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빌드업을 한 건데 네. 요즘에는 진짜 뭐 하나 서로 이걸 뭐 좋게 말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고 나쁘게 말해서 서로 막 양보 내지는 조금이라도 가지기가 희생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안 가지려고 하고 조건을 1대1로 맞추려고 그러죠. 무조건 아주. 사는 동안에도 네. 그리고 결혼 전부터도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나온 얘기 같은 일도 나온 게 아닌가. 오늘 이건 겨들성이 네. 들고 온 주제입니다. 아마 SNS를 통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 평당 1억 강남 아파트 입주민 소모임에서 결혼 주선. 그러니까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수동에 있는 뭐 갤모, 그다음 뭐 트모, 그다음에 뭐 이 아파트도 아마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나와져 있네요. 레 세 글자짜리 그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건 근데 여러 가지 레벨이 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비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비싼 평당 1억인 강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마다 커뮤니티가 다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레모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자녀를 서로 주선해가지고 그 안에서 결혼을 시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 소식이 이제 기사화까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끼리끼리 만난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제 갑론을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근데 이 기사 진짜 웃긴 게 뭐 이런 화제가 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 뒤에 그 기사 다 읽어보셨어요? 네네네. 뒤에 기사 보면 현재 시세가 얼마고 뭐 얼마에서 시세 차익을 얼마 얻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 광고하는 이거 뭔지 알잖아요. 그 어디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갖고 막 제가 뭐 여자친구와의 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뭐 케이크를 뭐 했는데 이 케이크 사실은 무슨 맛이고 얼마인데 뭐 얼마에 팝니다. 막 거의 이런 글 수준인데. 맞아. 아,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본 건 아니고 제가 네. 본 건 SNS의 다른 기사예요. 근데 그냥 이제 카톡방에 보낼 때 이 기사를 보낸 거죠. 이게 너무 뒤쪽에 웃기네. 가면 그 아파트가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로 총 23개 동의 2,999가구 대규모 단지다. 네. 지하철 몇 호선이 통과하는 심판포역과 어쩌고 접근성이 좋아. 뭐 아파트와 백화점이 맞닿아 있고 막 이런 기사야. 근데 그 기사가 그게 그렇게 쓴 이유가 네. 여기 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웃기고 뉴스로서는 기사를 제발 저런 식으로 안 썼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 현상 중에 저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광고로까지 이용하는 일까지 생긴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웃긴 일이지만 어이없는 일이지만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기사를 썼겠어. 저는 그렇게 접근을 실제로 그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분을 한번 이제 소개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만난 자녀들끼리의 모임이 따로 있고 그
분이 만나는 뭐 이제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식사 모임, 그다음에 뭐 결혼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 부모님의 직업과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신기하죠? 좀 저는 좀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삭막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모든 조건을 다 알고 사실 그 사람의 이제 내면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건이 이렇게 뭐그 사람 뒤에 이렇게 떠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재미없을 이게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떤 타인을 그 사람 자체로 대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좀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원론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과 그런 경우들을 비교를 해보면 요즘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로 치면 먼저 그전에 과거로 치면 저희보다 한 세대 전 뭐 70년대, 60년대 그때 결혼했을 때의 사람들의 생을 보면 선본다 그래. 요즘도 선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그때는 집안 대 집안 그리고 심지어 우리 법에도 가족법에도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만남으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안들끼리 봐서 사주단자 주고받고 나서 결혼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고 그 지난번에 사주단자가 뭐예요? 양쪽 집에 그 사주 궁합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에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노래 같은 걸 보면 그냥 뭐 결혼하는 첫날 밤에 그 남녀가 처음 만나고 그때 얼굴 확인하죠. 이렇게 확인하는 들면서. 거 그런 일들이 노래에서도 그냥 나왔어. 썩설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잖아. 결혼에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연애한다라는 게 들어간 풍습이 불과 한 3,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구나. 사실은 그래 60년대까지만 해도 연애 결혼 이런 게 연애 결혼 같은 거 없었어. 자유연애, 연애 결혼 막 이런 거. 오죽하면 자유연애란 말이 연애 앞에 자유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건 연애라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는 거고. 아니 그 갑돌이 갑순이 맞아.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 사랑을 했더래요. 그리고 뭐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런 가사 있었던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가사 보면 서로 좋아하는 건 갑돌이 갑순이었는데 각자 다른 데로 결혼을 해요. 그런 일들이 막 정말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라 그냥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그게 오히려 노말했거든요. 그럼 그런 시대에는 저런 시기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요즘에 거꾸로 그럼 저렇게 커뮤니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른바 결혼 중개 업체들 있잖아요. 그 결혼 중개 업체들 사는 게 뭐야? 각자 소득 수준 뭐 다니는 회사 그러네. 뭐 조건 맞춰서 중개해 주는 거거든요. 화상부터 그러니까 소개팅한 건 안 그런가? 어차피 다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보면 저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이라고보다 그 대한민국의 굉장히 발전한 속도도 빨랐었고 저는 계층 간의 이동이라는 사회학적으로 표현을 쓰는 것도 계층 간의 이동이라는 게 활발했던 시대가 지난 한 4, 50년 정도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때는 각자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서로 장래성 같은 걸 따져가면서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도 남녀가 만나는 것도 좀 자유로운데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올라가면서 사회간 계층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웃어넘길 일도 아니고 좋다고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냉정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만 저럴까? 거기에 안 되는 곳들은 그러면 홍대잖아 여기. 홍대 앞에 결혼중개회사만 해도 연봉 1억 그 남성과 진지하게 연애하실 분. 이게 광고 카피야. 이젠 다시 시대가 오히려 이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세전인가요, 세우인가요? 세후겠죠? 세전이겠지. 세전이에요? 보통은 세전이야. 세월로 그래요? 따지면 너무 줄어들거든.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사교미대에 대비한다라는 표현들 쓰잖아요. 컨트리 클럽 같은 데 나오는 나이 이런 거 알아요? 그 미국 우리 청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고등학교 때 졸업식 하면서 그 파티하는 그런 문화처럼 나오잖아요. 물론 프롬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프롬 같은 거. 그때가 이게 남녀가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귀는 것이 허용이 안 돼요. 걔네들도 공식적으로는 물론 다 하지만 그래서 그때 전통적으로는 조금 사는 집안에서는 그 지역에는 컨츄리 클럽 같은데 우리 딸이 이만큼 컸습니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옛날, 데뷔한다는 옛날 거예요. 중세 시대 때 똑같아. 사교장 데뷔랑 똑같네요. 똑같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걔들은. 백인들이 이렇게 컨츄리 클럽 그런 용도로 쓰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로 다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진변이 말한 진짜 그 사이에 남녀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연애 감정?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나이브해지고 있는 시대야. 그 이제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졌다. 중요하지 않아졌다기보다 일단 그 벽을 쌓은 다음에 그 담장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근데 그 담장 안에서 연애를 하고 그 안에서 연애 감정을 키우면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지 않아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에서만 못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근데 그 안에서만 골라야 되면 만약에 이 안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욕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특별히 은근히 부정할 수가 없어. 은근히 요즘 그걸로 많이 갈구는 것 같은데. 부정할 수 없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난 정말 그게 답답하거든요. 이 안에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커뮤니티라고 해봤자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50명, 100명 되겠죠. 그 안에 없으면 어떡해? 애들 다 막 너무 구려. 뭐 어떡해? 근데 이제 딴 사람 만나야지 뭐. 맞네. 딴 사람 여기까지 만나야지. 얘기하다가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문제는 예전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중의 담벼락이 높았던 거는 사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저 안에 궁중에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못 보면 그냥 내 삶이 사라질만 해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알게 되고 야 돈이 많으면 뭐 저런 저렇게 것까지 누릴 수 사는구나. 있구나를 보면 오히려 더 대중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두 세계가 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경제가 안정화되고 좋게 말해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는데 이젠 그 끼리끼리가 몰랐던 세상이 아니라 그냥 SNS를 열면 보인단 말이야. 맞아요. 그것도 과장돼서. 실제보다 더 과장돼서.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사실은 뭐 국민 행복 지수 뭐 이런 거 예전에 할 때 아프리카 쪽 국가들이 그 지수가 되게 높았었대요. 네. 근데 이 핸드폰 이런 거 보급되고 나서 엄청 낮아졌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얼마나 빈한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가난한지를 알고 나서는 굉장히 그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다 그걸 비교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내가 가끔 일부러 제3세계 국가들에서 만든 드라마 같은 거 재미없어도 하나라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들 보면 지금도 흙바닥이 그냥 지방까지 계속 이어지는 집들이 많아요. 거기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그런 데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재벌 집안이 비교가 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99%인데도 네. 불구하고 너무 큰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죠. 느끼지. 완전 허위 과장 광고인데 그렇지. 그걸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저는 기사를 그래서 보고. 이 기사처럼 이렇게 뭔가 그들은 그들끼리 그 사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나 SNS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SNS를 통해서 봤잖아. 저 좋은 드레스 뭐 어디 로사 어쩌고 뭐 베라 어쩌고 이런 거를 입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잘 나가는 애들은 저걸 입는다는 걸. 그러니까 나도 그걸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PD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돌파했대요. 그게 두 사람 합산이야? 그렇겠죠. 결혼 비용이니까. 이게 근데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남성은 신혼집 마련이 2억 4,176만 원이니까 이거를 빼더라도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되는. 남성이 보통 뭐 3억 2천 정도, 여성이 2억 8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여성도 비용이 많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여성이 아직 있지도 않은 남자가 낼 비용을 뺀 건 아니겠죠.
여성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 이제 2억 얼마인 거고. 아 본인이 생각했을 네, 때 기준이 응답자니까. 네, 남성의 응답으로는 3억 2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아마 남성분들이 신혼 집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와 너무 비싸네요. 요즘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주말에 요즘 결혼식 자체도 진변 요즘 결혼식 다녀. 저는 사실 이제는 장례식을 더 많이 가죠. 아니 웃을 게 아닌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 그 친구들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웃으면 안 경우는 되는 내용인데 너무 네, 웃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는 당연히 형 친구는 결혼할 사람이 이제 다 끝났고 그러면은 친구나 형의 자식은 아직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후배가 결혼 안 한 후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 안 간지는 진짜 오래됐고 장례식장은 이제 제 친구의 부모님이라든지 뭐 아는 형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진변만 해도 저랑도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옛날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나도 뭐 마찬가지인데 예전 회사 직장 동료나 뭐 그 직접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5월 되면 괴로웠어. 뭐 동료 결혼식이 뭐 너무 후배 많구나. 뭐 신입사원부터 신입사원의 사돈의 팔촌까지 막 너무 그렇죠. 많았는데 축의금 날리는. 축의금 때문에 근데 이번 5월에 딱 2건이야. 나 아는 분들한테 결혼식 초대받은 게. 그리고 진짜 너 결혼식 요즘 최근에 가본 적 있어? 최근에는 없고 6월에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많지가 그러네. 않아. 큰일 났네 진짜. 이게 인구가 줄어들고 결혼 안 한다는 게 그냥 통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도 되게 오랜만에 와. 그리고 막 어떤 친구는 막 사진 찍고 있어. 결혼식장 이쁘다. 결혼식장. 야 큰일이 진짜 결혼식 대한민국 자체를 소멸. 안 해. 이제. 근데 저 너무 신기한 게 결혼식이 많이 줄었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막상 제 친구들이 결혼식장을 잡으려면 6개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왜 아니야? 왜 그런 거야? 줄어드니까 식장 자체가 객관적인 파이가 준 건가? 식장은 줄어들어 버리고 결혼식장이 줄어드니까 살아남은 그 웨딩홀들 있잖아. 네. 호텔 이런 데는 또 비싼 거야. 비싸고 또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식장에 가잖아. 30분 간격으로 막 공장처럼 치웠어. 맞아, 끝나면 바로 맞아. 다음 이렇게. 맞아. 근데 요즘에 결혼 그렇게 안 하잖아. 한 2시간씩은 잡아. 요즘에는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2타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결혼식에 그렇게 하기 싫다야. 이제는 누구나 다 일생에 한 번뿐이 결혼식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줄어들어. 근데 반대로 결혼식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못 치르니까 또 비싸게 받아야 돼. 비싸게 받으니까 하는 사람 줄어들어. 이게 막 계속 겹치는 거야. 진짜 큰일이네, 비싸구나.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 진짜 이러다가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솔직히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게 뭐 요즘 이제 키즈 카페도 뭐 사람 많을 때도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는 되게 한산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느껴진다니까. 아이가 사실 뭐 둘인 집도 잘 없잖아요. 막 하나 정도 이러다 보니까 한 명 많아야 둘. 키즈 카페는 사실 아이들끼리 놀라고 보내는 곳인데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모르는 집 아이하고 놀게 시키는 것도 그거는 조금 사실 되게 힘든 그런가? 일이에요. 이상해요. 거의 그것도.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아름아름으로 가는 거야? 두 집이 같이 가서 같이 부부들끼리 놀거나. 카페 가 있고 아이들끼리 노는 건 모르겠는데 내 아이가 혼자인데 마치 이거는 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애견 카페에 가는 느낌이거든요. 내 강아지가 얼마나 무섭겠어 다른 개들이. 애견 카페는 원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도 좀 여럿이 가거나 아니면 그 개가 주인 옆에만 붙어 있어요. 나가서 그래? 다른 개랑 막 노는 개들이 되게 드물어요. 그래. 야 근데 애견 카페라는 게 생긴 것 자체가 재미있긴 하다. 그러니까 애기들이랑 똑같다니까. 애기들도 부모의 사랑만 독차지하던 애기가 밖에 나가서 갑자기 생판 모르는 애랑 막 안녕 이러고 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혼 전문에서 뭐 이제 상속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결혼도 안 하는데 해. 결혼을 안 하면 당연히 이혼이 상속은 근데 많을 것 같아요. 상속은 이제 뭐 고령화가 되니까.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세상이다. 큰일 났네. 근데 아니 아까 내가 그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끼리끼리 만난 거 관련해서는 네. 내 얘기만 듣고 두 사람은 의견이 없어.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했나? 아니 저는 이 끼리끼리 만난 데가 진짜 너무 죄송한데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심각한 얘기가 이렇게 귀에 잘 그리고 진짜 이상한 게요. 저 묘성장고 났을 때도 저 여기 막 드드드 거린다 그랬잖아요. 난 여기만 오면 귀에 왜 이렇게 이명이 생기지? 여기 진짜 터가 안 좋나 봐. 오늘도 진짜로? 아까 방송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드드드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아니 잘 들리는데 이게 기압차가 있는 건지 아무것도 막 드드드드드 이런 소리가 귀에서 계속 나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지난 녹화 때도 그랬어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양변 혹시- 그리고 양변이 막 재미없는 얘기하니까 더 귀가 막 막히는 거야. 혹시 안에 김밥 김밥은 또 와이프가 또 계속, 청결하게 예, 해주세요? 청결하게 해주고 그렇구나. 있죠.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그 끼리끼리 문제 이거 보고서 그렇게 놀랍진 않았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이게 기사화가 된 자체가 놀라운 거지. 아. 이미 암암리엔 다들 알고 있었고, 우리가 뭐지 그 조리원, 산후조리원 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 조리원 예전에는 뭐 유치원 동기라고 좀 하다가 지금은 조리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다 끼리끼리만 논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 만난 친구들 쉽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릴 때는 그런 사회적 격차 없이 다 같이 노니까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격차 없이 초등학교부터 친구는 없어요. 그런 친구는. 다 부모님들이 뭐 하는지 서로 알고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의 자제는 다른 학교에 다니잖아요. 아예 마주칠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진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우리 어릴 때처럼 막 뭐 같은 반에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실시 일반해가지고 얼마 걷어가지고 누구 도와주고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있을 리가 없어요. 저도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목동 아파트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갔거든요. 거기 이사 가서 목동 아파트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딴 데는 아니고 그 근처 중학교로 갔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파트에서 살던 애들이 반 그리고 이렇게 약간 주택 쪽에서 살던 애들이 반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택 쪽에 살던 애들과 아파트 쪽에 살던 애들이 약간 이렇게 서로 좀 이상한 애들이다. 우린 뭐 이랬는데 사실은 한 뭐 몇 달 지나면 다 친해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막 되게 경계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저 진변 어렸을 저 중학교 네, 그때가 뭐 90년대 초반이니까. 그 지금은 더 훨씬 심하게 훨씬 심한 거죠. 그럼요. 우리가 임대렐라라는 단어가 나온 게 벌써 5년 정도 됐잖아요. 꽤 됐어요. 임대렐라 뭐예요? 임대주택 사는 애들을 임대렐라라고 부른대요. 그 렐라는 왜 붙여? 신데렐라. 가난한 아이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임대렐라 못됐다. 뭐 이런. 근데 너무 이게 못됐다, 결국에 어른들이 이런 거를 부추기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주택과 관련된 갈등 같은 얘기들 뉴스에서 참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점점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안 만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결계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계처럼. 결계가 돼버린가? 그냥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놀면 외부에서 이 모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고 너무 맞다나.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맞아. 그게 다른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 이렇게 하면 진짜 애들이 진짜 말 그대로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그 아파트 안 개구리들이잖아요. 그 외부 생활을 전혀 모를 텐데.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지? 진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쌀 떨어졌다 그러면 왜 고기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는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꾸로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근데 이게 정반대되는 얘기인데 근데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그 어떤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만나는 것들도 되게 일반화돼 있다고도 하잖아. 한편으로는 그것도 이것도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충돌하는 현상들도 생기는 거죠. 아니면 진짜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놀다가 약간 막상 결혼할 시기가 되면 이렇게 다시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그 얘기도 있다. 어플 만남도 요즘에 끼리끼리 나뉘는데 아예 어플에서 이성 만남 어플 자체도
조건을 달아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대. 그리고 진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에 있는 끼리끼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플로 여자나 남자를 만날 확률이 없죠. 아 그렇구나. 걔들은 네. 또 걔들끼리 알아서 되겠구나. 네. 진짜 어플을 심각하다. 사용하는 그 끼리끼리가 또 있는 거죠. 야 대한민국이 이 복닥복닥한 속에서 이렇게까지 쪼개져야 될 일이야? 저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대학교 때 이렇게 저희 때는 어플 같은 게 없었으니까 누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친구 여자애한테 부탁을 하면 자기가 진짜 친하고 엄청 이쁜 애가 있다. 그걸 소개받으면 더 안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뒤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너랑 제일 친하지 않고 네가 정말 싫어하는 애로 한번 소개를 시켜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약간 자기랑 친하고 그러면 되게 그 친구가 이뻐 보이나 봐요. 미화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이 친구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친하고 이제 되게 안 친하고 되게 좀 싸가지 없는. 그리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 이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귀여워 이렇게 하면 귀여운데 귀여워는 절대 안 돼. 귀여워하면은 그래 이렇게 귀여워보다 더 안 좋은 거 있어. 뭐요? 착해. 안 되지. 일단 저는 일단 이제 한번 만나봐. 진짜 귀엽고 착해. 안 돼. 아니 귀엽고 근데 착해. 또 이게 얼마 전에는 신선한 얘기를 들었던 게 다들 뭐 이런 어떤 그 몰라서 만났을 때 설레임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다라고들 얘기만 했잖아. 근데 내 친구놈 아들이 우연히 이제 걔랑 같이 이렇게 밥 사줄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소개팅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소개팅 재미없다며 인스타 다 받고 이렇게 맞고 다 보고 했어 다 알잖아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저희 요즘에는 소개팅 소개시켜주면 그 소개 들어온 날부터 다 차단해 놓는데 접근을 서로 그 전에 사전 조사를 못하게 SNS를 다 막는데. 맞아.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각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러 그 환경을 조성해서 만난대. SNS 같은 거 비공개로 돌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지우고. 그러면은 그 예전에 결혼할 때 이거 딱 열어볼 때처럼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가 소개팅 할 때랑 똑같은 문화를 그 환경을 억지로들 만드는 거야 요즘 애들은 또. 그래야 조금이라도 신비감이 생기고 연애 감정이 생기니까. 저도 근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딱 나갔는데 아니, 이러면 이제 그것조차도 기대인 거지. 그것도 운인 거죠. 우리처럼 진짜 모르고 뭐 착해 귀여워 예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예쁘대 착하대 나갔는데 안 착해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착하대 저런 게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얘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소개팅 한다 소개팅 들어온대 그럼 야 선배들이 그런 데가 야 내일 모레 소개팅 뭐 몇 명 하기로 했어 미팅 몇 명 하기로 했으니까 걔네 3명 뽑아가지고 풀필 다 지워 그런데 다 차단한대. 맞아. 그 얘기 듣고 나도 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구나. 그게 뭔가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저는 남성분들이 해준 소개팅은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남자분들이 소개팅을 해줘서 괜찮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잘 없어. 그또 여자랑 똑같은 얘기야. 진변이 소개팅했을 때랑 똑같은 경우야. 각자 이성에서 입장에서 바라는 게 다른 거지. 우리 PD가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이 이혼의 차이가 나느냐는 좀 깜찍한 질문을. 이혼율에 그러니까 연애 결혼에서 더 많이 헤어지냐, 중매 결혼에서 더 많이 헤어지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애 결혼이 더 많이 헤어질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중매 결혼은 뭔가 다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조건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뭔가 연애를 안 하고 일단 결혼을 하니까 결혼하는 내내 초반이 뭔가 연애하는 기분이지 않을까요? 아닌가? 야 이렇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끼리끼리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런가? 이 중매 결혼. 어른들이 그걸 강조하는 거야 사실. 근데 그래서. 이거도 나름의 장점이 있을 것도 같고. 그 나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방법인 거지. 제 친구 중에서도 중매 결혼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선 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자기 부모님도 중매 결혼했는데 잘 사신다. 그리고 남자들 다 거기라서 그냥 조건 맞춰서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잘 요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중매 결혼이라고 이게 딱 나갔어요. 보고 결혼합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만나서 뭐 어느 어느 정도 정도 호감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연애도 좀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연애를 오래 해요? 중매 결혼이라고 만나서 그 조건이 맞고 하니까 식장으로 갑시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중매 결혼은 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그렇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애 결혼은 결혼할지 말지 자체도 어, 아직 어. 얘기가 안 가는 거잖아. 중매로 만났는데 뭐 6개월 지나도록 안 정했다 이건 안 되는 거지. 한 3개월 이내 보통 그러면은 날 잡읍시다, 날 이렇게 잡고 되는 그렇게 거지. 해서 그때부터 1년 사귀고 이 정도는 들어간 것 아유 같아. 그러면 나는 중매 결혼은 안 되겠는데. 왜? 아니 솔직히 어떤 사람인지 알고 3개월 만에 어떻게 그거는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모르는 거지. 맞아. 그거는. 아니 근데 그래도 3개월 6개월 만에 내가 평생 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너무 근데 짧은 제 시간인 것 주변에 같은데. 많아요. 그래요? 제 다 주변에 이혼했어요? 많아요. 나는 아니 잘 사는 사람도 그래요?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난 연애 결혼에서도 결혼 약속할 때까지 한 3개월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그 같은 경우도 막대한 게 아니라 본인이 되게 원하는 여성상이었었잖아요. 뭐 그렇게 운이 네. 좋게 그래서 딱 만나신 거 그럴 수도 아니에요? 있겠지만. 전 나이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다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한 6개월 정도 연애했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식장을 잡아도 1년 후가 잡혀요. 아, 그건 맞네. 그럼 맞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 식장은 먼저 잡아놓자 해서 식장을 잡고 아. 1년 마저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렇네. 그래서 친구들 보니까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러면 상견례를 결혼식 직전까지 미뤄요. 왜냐면 그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원천 봉쇄. 예. 근데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상견례를 맨 나중에 한다고? 이래서 원래 부모님한테 각자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야. 일단 둘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게 결정했으면 결혼식 직전까지 미룬대요. 시비 걸지 말라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도 너에게 참견하지 않을 테니 너네 부모님도 나에게 참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모가 있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그거 안 마마보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그걸 많이 중시 안 한다게 되는 거지. 요즘엔 이제. 다 마마보이 각자- 마마거리라 그런 거 아닐까? 그렇지. 각자 집안에 대해 신경을 안 쓰자 서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내 엄마 내 아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끼리끼리 조건이나 이런 것들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겠지만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경제적으로 뭐 내진 인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결혼 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이 높아지면 무슨 조건을 갖다 대도 아무리 연애 기간이 길었어도 그거는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실망하죠. 결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치들이 그 자체가 너무 높아지거나 아니면 아까 저도 일부러 그 빌드업이라는 얘기했지만 막 결혼을 해도 요즘 뭐 서로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너무 막 기계적으로 서로 살면서도 네가 뭐 집안일 2번 했으니까 넌 2번 뭐 이거 뭐 이 주말에 이거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게 연애 결혼이든 중매 결혼이든 연애가 아무리 길었든 다 깨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요즘 그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바라던 그런 결혼상 같은 게 있으세요? 이런 거 하고 싶었다 이런 거? 그게 뭐 이런 게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로망 같은 거. 자신을 막대해주는 약간 막대함 그런 당하고 싶었어요? 상을 바래서 얼마 전에 드라마 제목이 막대야도 좋아 뭐 이런 제목이 그래? 넷플에 올라온 게 있던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뭐 상이 있다기보다 그냥 그냥 바라는 모습이 한 가지 정도 아니야 있었다. 막이야 그거는 이제 짐전이 말한 게 맞아. 뭐? 막대해 주는 거. 막대해주길 바랬어요. 그래? 다 나한테 조심하니까? 뭐 그것보다 그냥 내가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나? 왜 막대해서? 어려. 니들은 막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뭔데요? 그 정도는 귀여운 거야. 아 진짜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더 사모님이 많이 막대하시는 거 우리 분발해야겠다. 때려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그 나도 모르게 각자 집에서 살았잖아. 뭐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런 모습이 가정이라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생각들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의도하지 않더라도. 근데 막상 상대방도 자기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저는 충돌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서로가 깎이고 서로가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혼인데 전에
우리 이거 저희 저기- 어? 주례 아니에요? 나 지금 갑자기 주례되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나? 우리들이 지금 앞에 서서 나 주례 듣고 있는 줄에 서서 여기까지 줄에 하겠습니다. 오늘 길다.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다는 거지. 아, 그런 것들이. 저는 나름 결혼에 로망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남편이 이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같이 자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이따 깨줄게. 그런 이런 자는 모습 같은 거 이렇게 품에 안겨서 보는 거 그런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출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게 퇴근을 할 때 남편이 딱 오면은 그 오는 소리에 그 남편한테 달려가는 나와 강아지나 아이가 같이 경쟁하듯이 남편한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혼자 상상했어. 큰일이네. 아이고. 아 너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퇴근 남편이 딱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막 뛰어가 강아지랑 같이 막 뛰어가. 내가 먼저 가서 안겨야지. 뛰어가서 강아지 잡고 강아지랑 셋이 이렇게 앉는 그런 것들이 제일 로망이에요. 왜 너무 힘들겠네. 너무 힘들겠어. 왜 너무 그런 거 없어? 그런 소망은 10대 중반까지만 가지면 돼. 그리고 왜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현실은 뭐냐면 주말에 남편이 자고 있는 뒷모습을 보잖아요. 가서 발로 차고 싶어요. 진짜 발로 차고 싶어 하더라고. 진짜 저 새끼가 들어와갖고 주말에는 잠만 쳐자고 앉아 있고만. 근데 요 뭐 어차피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네. 요 끼리끼리에서 벌써 정리할 시간이에요? 아까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좀 하긴 했지만 주례를 너무 오래 했어.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진짜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 좀 저렇게 불도저 같이 자기 말을 저렇게 밀고 갈까 대단하죠. 이게 진짜. 콩가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 그거는 맞는 게 진짜 이게 토론으로 될까요, 근데? 아니 근데 안 될 것 같아. 저출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결혼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거는 뭔가 큰 대책 내지는 사회 분위기에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뭔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는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런 식이면. 이런 끼리끼리 만난다 이거를 뭐라고 할 수만도 없어요. 없어. 이렇게라도 결혼하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얽혀 있잖아. 오늘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한 얘기만 해도 너무 많은 것들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맞아. 과거와 같은 것들도 있고 과거와 너무 달라진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불확실의 시대라고 PD님이 얘기해 주신.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았던 90년대, 2000년대가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살기 좋았던 시대가 아닌가 싶네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가 없대요. 그렇지 다 네. 불가능하지. 네. 저희 때는 됐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다 네.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그게- 공부하는 애가 네. 드물었으니까. 대체로 다 놀고 공부하는 애들이 적었기 드무니까. 때문에 뭐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택도 없대요. 지금 다 그러니까- 공부하니까 거기서 특출나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오늘 친구가 이제 같이 점심 먹으러 와갖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자기도 이제 이 친구는 도곡동 사는 친구인데 애가 막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3 수학을 막 풀고 있대요. 그 정도로 이제 근데 그게 빠른 게 아니래. 그 정도로 이제 애들 사이의 경쟁은 그렇게 치열해졌고 사실은 이 친구가 아는 다른 형님은 그 도곡동 쪽에서 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 내버려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막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 다 시켜주고 뭐 수학학원 안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주변에 다 공부하니까 나도 이제부터 공부라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러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얘가 갈 수 있는 학원이 없더래요. 수준이 안 맞아서? 네. 근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 중3 걸 하고 있으면 얘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아이들 사는 것도 되게 좀 각박해진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도곡동 대치동 쪽에 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쟁을 거쳐서 그렇다고 꼭 얘네들이 또 서울대 연구대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거긴 또 경쟁이 치열하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것이 예전 서울대 연구대를 가는 것만큼 힘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이게 시대가 이런 시대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 때는 중학생 때 저희 때는 좀 그때보다는 전이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때쯤
중학교 한 3학년쯤 공부를 못한다 싶으면 바로 외국으로 보냈어요. 애들을. 좀 사는 집은 사는 집. 그 외국으로 보내버리면 중 1, 2학년 때 외국에 가면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직전에 돌아오기 전까지 한 5년은 외국에 살다 오잖아요. 영어가 막 늘어서 와요. 그러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만점을 받으면 그걸로 연대를 갔어요.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저희 때 딱 그게 있었어요. 그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고3 때는 막 공부하는 애 몇 명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 일찌감치 갔다 온 애들은 다 토익 책만 들고 있어. 이걸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지. 990점이면 무조건 연대를 가니까. 진짜? 네. 근데 고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엔 실제로 그렇게 간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아까 90년대까지가 괜찮았다라고 하는 진변의 얘기 내가 뭐 생각나는 건 저희 제 뭐 이렇게 40, 50대 50대 이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것도 그렇게 큰 줄에 맞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니들이 얘기할 때는 주례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면 주례야.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왜 아니, 주례같이 들렸지? 교장 선생님의 줄에 말씀 그런 희망 그렇게 막 경쟁에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대, 연구대 뭐 이런 데를 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데 할 게 있다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왜 중학생,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다 공부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지. 그게 너무 각박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평당 1억짜리 끼리끼리 맞는다는 얘기까지도 그게 불안한 사회.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주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콩가루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심오한 주제가 돼버렸습니다. 양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좋아해. 이거는 사실 계속 이렇게 되면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아무도 애도 안 낳고 나까지만 하자. 전화 들여보내주세요 막 이거네. 나까지만 들어가자. 진짜 웃긴다. 진심이 느껴졌어. 갑자기 진짜. 아니 이렇게 되면 아무도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당할 것 같은 거야. 안돼. 겨드성까지만. 그래 여기까지 하자 우리도.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그림 준비된 거. 맞다. 너 정신이 없다. 자 저 이거는 부츠 탐나. 저 부축 뭐예요? 빨간 부츠를 신으셨어요. 남자분이? 네. 저 부츠를 보더니 그렇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히페. 저 부츠는 개들이네요 밑에. 여우인가? 걔들이 물어 뜯을까봐 한 거야 뭐야? 뭐야? 여우들인가? 애기도 있는 거 같아. 사냥용 부츠예요. 사냥용 부츠. 되게 보면 밑에 쥐예요? 사냥해온 개가 사냥감들 잡아온 새. 그러니까 이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결혼 기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결혼 기념으로 저거 쥐떼를 잡아온 거예요? 쥐가 아니라니까 새라니까. 그렇구나. 에드윈 린시어라는 왕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고요. 이름이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을 달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억 원 아파트 끼리끼리라고 했지만 사실 여왕의 결혼이면 최고봉이잖아요. 네. 그런 결혼식에 이제 어떤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이런 물론 여기도 보면 호화롭고 사치스럽지만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결국 어떤 네가 아까 말했던 직장에 나갔다 들어오는 남편을 달려나가는 그 분위기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여왕이지만 딱 지금 밑에 애랑 개랑 그래 그러잖아. 저거야. 저걸 이제 가운데에다가 그거네. 애기랑 강아지도 거기 같이 안아야 돼. 여왕이라든가 호화라든가 이런 지위보다 결국에 이렇게 결혼해서 바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를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나랑 드레스 비슷한 것 같아. 그러네. 끝내자. 그래서 누가 개야? 네. 애와 반려견과 네 말이 딱 맞네. 그럼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정작 행복하고 꿈꾸는 건 그런 모습인데 진짜 그런 모습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이후에는 포기한 꿈이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고 들어오면 아이가 막 이렇게 반기는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돌 때인가 뭐 걷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인데 제가 딱 집에 왔는데 막 이렇게 와갖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안아줬는데 엄청 환하게 웃는 영상이 있거든요. 사실 그 영상을 지금 봐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때는 얼마나
있겠으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결혼의 행복이 아닐까. 예. 그런 것들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저 그림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각박이다 보니까 자꾸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는 하길 바랄게. 그러니까 응원할게. 나까지 하자. 자, 네. 자 끝내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점 방송하면 할수록 약간 때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까지만 좀 합시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얘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